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오늘은 IT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하고 같이 다른 내용으로 이제 같이 좀 많이 묶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IT 기업 문화가 생각보다 자잘하게 얘기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IT 기업 문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IT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용어 자체, 이제 문화라는 게 참 워낙 그 이야기를 그 펼칠 부분이 너무 방대해서 이 문화라는 거를 정말 제대로 다루어 보려고 하자면 우리가 숨쉬고 사는, 그러니까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 모든 숨쉬는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사고들을 다 이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IT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근이 있긴 하지만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프로젝트성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젝트 이후에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당연히 사무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도 사무실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 문화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너무 거창하고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꼭 IT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도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뭐 간단하게 사무실 근무하면서 뭐 근태 같은 경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뭐 그게 뭐 출근 시에 유두리 있게 뭐 지각을 허용한다거나 뭐 일찍 나가는 게 허용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문화의 하나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연차 쓰는 거, 연차 쓸 때 뭐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쓰는 거, 이게 당연한 건데도 우리나라 회사 문화에선 그게 조금 윗선에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조차 이제 기업 문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문화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또 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미팅의 분위기, 미팅 시간이라든지 뭐 미팅을 오래 하는 시간 회사도 있고 뭐 팀별로 다르겠지만 뭐 그런 문화, 그러니까 미팅 시간이 길다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미팅이 길면 안 되겠죠. 되게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많이 제거가 되는데 그런 미팅 시간이 회의 시간 뭐 간소화하자. 왜냐하면 이 기업 문화를 얘기할 때 결국은 그 좀 딱딱한 얘기긴 하겠지만 이제 생산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얼마나 하고 퍼포먼스 아웃풋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첨단 기업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일을 안 하더라도 앉아 있어서 뭔가 뭐 서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앉아 있으니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네가 월급을 가져가는 거야. 라는 이런 보수적인 문화. 이것도 문화죠. 문화가 좀 아직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뭐 식사 문화라든지 뭐 회식 문화, 뭐 몇 차까지 가는 것도 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야근했을 때 뭐 저녁 먹고 뭐 몇 시에 갈 때, 뭐 갈 때도 이제 같이 가느냐 따로 가느냐, 뭐 야근 수당 문제도 있고, 뭐 이거 외에 이제 뭐 각종 회사에서 또 기업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 이런 것도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뭐 팀별로 생일 파티를 챙겨주느냐 안 챙겨주느냐, 되게 사소한 것 같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MT나 뭐 정리화된 회사에서는 이제 뭐 MT나 워크숍을 뭐 정기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빠질 수 있느냐? 뭐 당연히 참석해야지만 뭐 빠질 수 있는 곳, 뭐 약간 좀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조직도 있고, 뭐 이러면 또 문화가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무료 복지 지원 측면에서 뭐 음료수나 빵이 뭐 사무실에서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일테면 테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자체가 이제 기술 중심이냐 아니면 세일즈 중심이냐 고객 중심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고객 중심이겠지만 그런 거에 따라 또 이제 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대부분 조직이 그렇지만 이제 정치적인 분위기냐, 근데 정치적인 분위기가 너무 심한 조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떤 기업에서 다니면서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조직이 인정해 주느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선후배 관계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뭐 어떤 세미나나 어떤 그 뭐 외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좀 뭐 능동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뭔가 지식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떤 그런 공통의 어떤 목적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그거 외에 뭐 연초나 연말에 어떤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도 뭐 그런 게 있고, 또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뭐 생일도 마찬가지지만 생일이나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 같은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이죠. 팀 차원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이제 뭐 K 쿠폰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사소한 건데, 이런 K 쿠폰이 사실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걸 이제 위에서 또는 뭐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잘 뭐 행정하는 쪽에서 잘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게 되면 분위기가 사는 거고, 또 그게 또 기업 문화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좀 회사도 워낙 천차만별이고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로 좀 잘라서 좀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IT 기업 문화도 여러 가지 회사 유형들이 있어서 조금 좀 회사 규모에 따라서 특징들 조금 크게 잡아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규모가 결국은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가 결국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사이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 없이 마냥 좋은 문화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소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불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주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데는 한없이 좋은데 안 좋은 데는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들고 나는 게 심한 곳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아무래도 아직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일중심적일 수도 있고, 뭔가 어떻게 보면 소기업 같은 경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기업 문화 자체가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초반이기 때문에 세팅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제 세팅하지 않고 정말 작게 영세하기 시작해서 이제 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문화가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 문화의 시작은 이런 작은 기업부터 시작인데, 이때부터 사실 그 오너나 펀더, 즉 그 CEO 입장에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향후에 회사가 커지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업 문화의 시작은 CEO 마인드입니다.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 CEO 마인드고요. 그래서 CEO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 이 회사의 기업 문화를 알고 싶고, 그러면 사실 CEO하고 깊게 면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이제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회사는 이제 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모인 그 집단 문화고, 거기에 가장 위에 이제 회사의 오너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마인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소기업은 좀 안정적이지 않지만 기업 문화의 시작이다. 하지만 아직 뭔가 기업 문화가 꽃을 피우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중견기업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좀 기업 문화가 이제 탄탄해지고 좀 부족한 게 없는지 자꾸만 자문하고 만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은 기업 문화 측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포지션하는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활기찹니다. 왜냐하면 기업 문화를 만들 때마다 뭐 담당자나 느끼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거죠.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사무실에 음료수가 없다가 갑자기 무료로 음료수를 뭐 배포한다. 그러면 되게 즐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활기찬 거죠. 왜냐면 막 피어가니까. 그리고 참여가 좀 주도적일 수가 있고요. 뭐 중견기업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이 정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견기업도 뭐 소기업처럼 편차가 심한 곳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대기업을 꿈꾸기 위해서 성장하는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기업 흉내내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견기업은 너무 빠른 성장을 하게 되면 정말 벤처회사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중견기업 사이즈에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 대기업은 아닌데 일부는 중견기업 분위기, 일부는 뭐 벤처기업 분위기, 일부는 대기업을 따라가려는 분위기가 섞여 있어서 때로는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안정적이죠. 이미 신입사원들도 특정 대기업의 기업 문화나 복지들을 다 알고 오기 때문에, 또 인사팀에서도 그런 거를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기업 문화를 좋게 이제 가다듬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문화 측면에서도 대기업은 안정적이다. 대신에 좀 집단 문화가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큰 기업일수록 집단 문화가 좀 많이 있죠. 그 얘기는 보수적이라는 얘기일 수 있고 정치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활기차기보다는 좀 무거운 분위기죠. 왜냐하면 이미 세팅되어 있는 곳에서 나의 그냥 운신의 폭을 이렇게 많이 펼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역할에 대해서만 움직이고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월급 받고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문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조직이 크다 보니까 좀 숨을 곳이 많죠. 그러니까 뭐 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일한 퍼포먼스가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뭐 사람도 많고 조직도 많다 보니까 어떤 곳은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곳은 조금 빠져 있는 곳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좀 자율적이고 좀 개인주의적이지만 여기 또한 정치적인 것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T 기업 문화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통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T 기업 문화에 대해서 회사 사이즈별로 한번 알아봤는데,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기업 문화가 그렇죠. IT에서의 기업 문화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좋은 어떤 리프레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고요. 이제 뭐
좀 그런 얘기지만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보수적인 사회에서의 보수적인 집단은 이런 기업 문화가 조금 불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런 것들이 싫어서 퇴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조직에서는 어떤 뭐 일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기업 문화를 세팅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게 싫어서 그걸 적응하기 싫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왕왕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좀 이런 타이트한 기업 문화가 싫어서 나오게 됐고 그 기업 문화를 엮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네,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리랜서로 전환하면서 누가 했던 얘기가 가장 인상에 깊게 남은 거죠. 나는 본질에 집중하고 싶다 라는 코멘트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만큼 이제 너무 불필요한 IT 기업 문화가 팽배하면 본질은 놔두고 본질 외적인 거에 피곤하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업무 내지만 내 업무 본질과는 동떨어진 걸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퇴사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회사 오너나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집단 문화들을 이제 집단적으로 뭘 할 때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위에서 찍어 내려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게끔 인프라를 마련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회사 부적응자, 회사에서 적응에 실패해서 나가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결국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셜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조직 문화로 인해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에 노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문화는 꼭 뭐 올바를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문화를 잘 가꾸고 성장시켜야지 건전한 회사 생활이 되고 생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저희도 좀 특히 IT 쪽은 좀 나아졌는데 외국에서 오래 회사를 다니다가 저희 나라에 와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안 하는데 앉아 있고 뭐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또 야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무 시간 길어지는데 아웃풋은 그닥 높지 않은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런 환경 그러니까 아직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저희 주 40시간인가요? 그걸 이제 정해버리니까 아직 좀 미성숙된 상태에서 제도만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도 불협화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특히 이제 IT 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난 거죠. 물론 이제 외국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있는 첨단 기업들은 그 문화도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꼭 거론을 하자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이제 예전에 이제 제니퍼 소프트라고 일요 스페셜에 나왔었던 네, 오너시죠. 그분 얘기들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철학이 결국 기업 문화고, 그 기업 문화가 계속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율성을 준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믿을만 한 사람한테 자율성을 주게 되면 퍼포먼스는 그 배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문화, 그런 선순환적인 문화가 좀 바탕이 돼야지 회사도 성장하고, 또 뭐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회사에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